안녕하십니까, 똥꼬거사 이민강입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예. 예, 항문외과 전문이에요. 항문외과를 찾는 환자분들 가장 많은 그 원인, 가장 많이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항문의 고유 기능은 싸는 거잖아요. 똥 싸는 느낌이나 그 싸는 거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거의 뭐 100%죠. 때로는 뭐 가려움증이나 통증 이런 것도 있지만 못 싸서 오시는 분들이 좀 고통스러워하죠. 잘 먹고 잘 싸고 이래야지 심신이 건강하고. 그 강령하십니까? 강령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속에도 잘 먹고 잘 쌉니까? 포함됐습니다. 주로 임금님께 하죠. 강령하십니까? 잘 먹고 잘 싸는 거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임금님한테 강령하십니까는 임금 잘 먹고 잘 쌌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럼 화장실을 잘 못 가는 분들, 이걸 우리가 그냥 다 통칭해서 변비라고 그럽니까? 변비는 이제 똥 마렵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화장실을 가는 이유를 잘못된 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상식이죠. 우리가 똥을 싼다, 이거를 똥 마른 느낌을 해결한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똥을 싼다는 거는 똥 마른 느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비운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똥이 없이 똥 마른 경우가 있잖아요. 가똥이라고 하는데 타 방송사에서 가똥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가짜 똥을 싸는 경우는 똥 마른 느낌이 해결이 안 돼요. 직장에 똥이 없는데 똥 마른 느낌만 오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3분 내에 옷 벗고 똥 싸고 옷 입는 시간 다 빼서 3분 내에 일어나는 거, 이거가 오히려 항문 건강에 좋고 본인의 컨디션에서 좋다. 병을 더 키우는 것도 예방이 된다. 근데 아까 가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과민성 대장 증상 그런 겁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또 다르고요. 가짜는 직장과 항문이 만나는 부분, 그 부분에 똥마림을 느끼는 똥마리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에 자극을 주면 우리 인체의 신경은 일신경 일신호 전달체계예요. 그러니까 따뜻함을 느끼는 신경은 얼음을 대도 자극을 줘도 따뜻하다. 차가움을 느끼는 신경은 바늘을 찔러도 아야가 아니라 차갑다. 똥 마른 신경은 그 무엇가 자극을 줘도 무조건 똥 마렵다. 그래서 대개는 직장에 200cc 정도의 볼륨의 똥의 압력이 자극을 줄 때 똥 마렵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내치액 덩어리가 그걸 누를 때도 똑같이 똥 마른 느낌이 오고. 내치액 덩어리면 치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치질의 종류죠. 그 다음에 암, 직장 하방에 암덩어리가 누를 때도 똥이 누르는 똥 마른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략근이 약해져서 위에 장의 점막들이 흐느적거려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200cc 똥이 누르는 것처럼 똑같이 똥 마른 느낌입니다. 그럼 어쨌든 잔병감이 있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개운하지 않은 거. 그렇죠. 직장에 있는 똥을 비워버리면은 잔병감이 원래는 제로여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똥 이후에 똥 마름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있다. 개운하지 않은 거, 뭔가 뒤가 성연치 않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있다. 그렇죠. 근데 변비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변을 보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 이게 변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비도 똥이 있어서 똥을 못 싸는 변비가 있고, 똥이 없는데 가똥이죠. 똥마림만 느끼는 변비가 있어요. 그 진짜 똥이 있는데 못 사는 변비는 이제 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똥이 단단하고 굵어가지고 못 사는 변비가 있고, 너무 똥이 적어가지고 똥 마른 느낌만 줄 뿐 삐질삐질 똥이 나가는 그런 변비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내가 이제 먹는 양이 100이다. 그런데 먹는 양 100 중에 60이 칼로리고 40이 섬유다. 근데 이분이 먹는 양을 80으로 줄였어요. 근데 칼로리는 똑같이 60을 먹고 섬유를 40에서 20으로 줄였다. 이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해서 식사를 20을 줄였으나 전혀 살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냥 이런 경우에는 똥이 나오는 게 절반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비가 오는 거예요. 똥이 뒤에서 미는 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똥이 아주 단단한 경우, 뭐 여러 가지 식생활에 뭉치는 그런 식사를 해가지고 똥이 단단한 경우도 덩어리가 커서 몰딩, 직장은 직경이 크고 항문은 좁기 때문에 굵은 변이 가는 항문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몰딩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형체가 변형이 돼야 되는데 단단하니까 변형이 안 돼서 못 나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똥이 있어서 못 사는 변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똥이 없는데 똥 마른 느낌만 있어서 화장실 가서 낑낑 힘쓰는 변비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소위 말하면 가똥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변비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은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하게 화장실 갔다 와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데 이게 한 2, 3일 돼도 안 나온다 이러면 변비 아니냐. 어떤 분은 괜찮다. 한 2, 3일에 한 번 시원하게 누우면 되는 거지. 네. 뭐 매일 넣어야 되냐 이래요. 네. 뭐가 맞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그 변의 휘스에 따라서 내가 불안한 심리가 네. 이제 작용하는 건데 변을 자주 본다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3번까지는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변을 자주 못 보고 아주 띄엄띄엄 본다 하더라도 3일에 한 번까지는 정상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3번 정도 보는 것은 괜찮은데 네. 2번 이하로 보면은 우리는 휘스의 변비로 네. 보는 것이죠. 변비로 인해서 그러면 생기는 질환은 뭐가 있습니까? 변비는 일단은 똥이 단단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주 똥 마르는데 갓 싸면 안 나오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똥이 굵어가지고 잘 못 산다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낑낑대고 힘을 쓰잖아요. 똥을 네. 쌀 때. 그래서 치질의 종류인 내치액, 치액이 굉장히 부어서 혈피가 몰리니까 부어서 그런 나중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고 또 굵은 변이 빠져나가면서 항문을 찢고 나가니까 치질의 종류인 치열, 그래서 통증과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고 대장에 오래 머무는 변비가 있어요. 네. 아까 질문 좋은 질문 하셨다고 할 때 했던 다이어트를 하면서 적게 먹어서 뒤에서 미는 똥이 적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대개 3일 안에 항문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한 일주 열흘씩 지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싼 똥은 10일 전에 먹은 똥인 거예요. 음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패되고 썩은 거가 장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그게 이제 음식물 찢기가 썩으면서 독소가 나오잖아요. 이 독소의 자극에 의해서 장의 점막이 손상을 입는 거죠. 장의 손상이 많이 읽으면 장 누수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점막이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 점막 세포가 자꾸 회복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세포 분열은 DNA에 유전자의 핵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암세포로 갈 확률이 있죠. 그래서 용종 암 같은 거 생기고 또는 독소가 그대로 혈중으로 흡수가 됐다. 이게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이제 뭐 검버섯, 기미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주근깨 이런 것들. 네. 변비가 안 오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방법이 뭐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적당하게 좀 이렇게 걷고 산책이라도 좀 한다라든지 뭐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변비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똥이 있어서 못 사는 변비와 가똥으로 나누면 똥이 있어서 못 사는 변비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3일 이내로 와요. 3, 4일에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싸던 것을 하루 이틀에 한 번은 싸게 된다. 두 번째는 변이 단단하게 뭉치는 것을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섬유 흔히들 그 질문을 해요. 섬유가 뭐예요? 섬유질이 풍부한 거? 이렇게 묻는데 네. 의사들이 말하는 통상적인 식이섬유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은 반찬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일식 4찬, 일식 5찬 그러잖아요. 네. 여기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밥을 한 숟갈에서 2분의 1숟갈이나 3분의 1숟갈로 줄이는 거예요. 1회 먹는 양을 줄이고 반찬을 좀 싱겁게 해서 4번 집어먹는 것을 2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4번 먹고 한 숟갈 더 한다지. 그래서 반찬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부드러운 똥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섬유와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 어떤 분은 나 섬유 많이 먹었는데 변비가 왔어. 이런 경우에 그 옛말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네 맞아요. 그 쌀이 없고 곡식이 없어서 독색이 풀 죽을 써서 이파리에 있는 녹말 그걸 먹고 사는 그런 풀죽을 먹는 경우에는 수분 없어져 버리고 풀만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똥이 단단하게 뭉친다. 그래서 충분한 섬유, 식이섬유 플러스 반드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풀떼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네. 요즘에는 저 육류보다는 네. 그 채소 네. 이런 거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채소를 우리가 풀떼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것만 많이 먹어서 변비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배추, 뭐 김치, 네. 장아찌 막 해서 그래서 부드러운 섬유와 거친 섬유가 있는데 부드러운 섬유는 많이 먹으면 좋죠. 뭐 상추나 배추 생잎 이런 것들은 많이 먹으면 똥을 아주 어쩌면 그날 저녁에 막 설사하듯이 집에 가서 막 줄줄 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친 섬유라는 것은 소금에 곁들인 거, 절인 거. 그러면은 김치,
이제 또는 피라클 이런 것들은 거친 섬에 들어가죠. 아,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그 저 나무 뿌리 캐먹고 이랬으니까 오히려 그거는 부드러운 섬이에요. 아, 뭐 연근, 무 이런 것들은 부드러운 섬인데 소금에 절이면은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수분 함량이 적은 섬을 우리가 거친 섬이다. 절인 채소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거친 섬. 뷔페 식당 같은 데 가서 쫄쫄 굶다가 오늘 뷔페 가는 날이니까 저녁 한 끼 뷔페로 그냥 푸짐하게 먹어요. 이런 건 확실히 잘못하면 흡수하겠죠. 그거를 옛날 어른들은 무슨 뭐라고 하는데 뭐 사투리로는 짜고 났다고 그러는데. 아, 그렇죠. 짜고 났다고 그러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녁에 많이 먹거나 또는 먹으려고 저녁에 많이 먹으려고 점심을 굶었거나 그럴 경우에 평소에 잘 안 먹던 걸 그런 경우에는 장을 싸고 있는 근육이 피로에 느끼거나 영양분이 안 들어와서 혈관에 피가 안 와서 힘이 없거나 또는 굶게 되면은 장간막으로 가는 혈행이 있잖아요. 그 혈행들도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장이 축 처지고 얘네들이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사를 많이 했죠. 소화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혈행도 안 좋고 장 움직이는 근육들도 지쳐있기 때문에 굶었으니까 지쳐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점심을 굶지 마시고 ATP 생성이 돼야 관략근들이 움직이니까 세포 배터리. 그래서 점심에 칼로리 섭취를 해야 되는데 건더기 있는 걸 먹게 되면 배불러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못 먹잖아. 그래서 칼로리는 섭취하되 양이 적은 사탕을 먹는 거죠. 사탕을 먹고 그 다음에 피에 볼륨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 혈액순환이 되니까 이온 음료를 마시는 거죠. 또 사탕과 이온 음료를 점심 때 먹거나 요즘에는 그 쉐이크 한 컵 정도를 딱 마시고 점심 때 마시고 그다음에 이온 음료 한 컵 정도 딱 마시고 좀 칼로리가 부족하다 보면 사탕 하나 정도 먹고 그럼 배는 부르지 않고 칼로리 수분과 충분히 섭취가 돼서 힘이 원기왕성해서 저녁 때 많이 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쫄쫄 굶지 마라. 아, 그건 안 좋아. 그건 짜고 날 수 있어. 아니 그럼 간헐적 단식 요즘 하는 분들 많거든요. 물은 마셔야죠. 아, 간헐적 단식해도 간헐적 단식을 해도 물과 비타민을 먹어줘야 돼. 비타민. 소금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미네랄인데 그것보다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13종 비타민, 10종 미네랄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드시면서 물 먹잖아요. 그러면 단식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있는 칼로리 수선 작업이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것처럼 세포의 에너지 밸런스, 칼로리 밸런스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좋죠. 그 변비인 분들이 이제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화장실에 앉았잖아. 낑낑거리고 숨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좀 나온다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등 쪽을 치는 분들도 있고요. 아, 그러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요걸 좀 이렇게 받치고. 무릎을 좀 받쳐서 자세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가 맞는 겁니까? 자세를 잡아드려 볼까? 네. 먼저 골반에 회음부 하강을 위해서 골반을 벌어줄 목적으로 무릎을 가지런히 한 데서 45도씩 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90도 정도 되죠. 이 상태에서 자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꿈치 끝을 무릎 끝에다 대는 거예요. 자 그럼 상체가 앞으로 왔죠. 자 회음부 하강 항문을 내려야 펴지잖아요. 회음부 하강을 해서 배꼽을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그러면 이게 최대한 각도로 펴진 거예요. 여기서 똥을 싸려고 끙 하고 힘주지 말고 끄만 해요. 끄 하게 되면은 단전, 배꼽이 앞으로 배가 이렇게 밀려 나오면서 아까 직장 치골 이 힘줄이 느슨해지니까 꽉 잡고 있는 거, 이 목 잡고 있는 거가 펴지는 거예요. 펴지게 돼서 이게 거의 일자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직장에 있는 똥이 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똥 싸고 나와서 피곤해요. 그래서 팔을 손가락을 이렇게 껴서 팔을 안정감 있게 하면 상체가 이제 팔꿈치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 힘이 빠져서 자세가 안정감 있어요. 여기서 이러고 하면 머리로 힘이 몰리잖아요. 이렇게 머리로 힘이 몰리면 일어날 때 어지러워요. 그래서 머리로 힘이 안 몰리게 고개는 듭니다. 이 자세로 있으면 똥이 안 나오면 변비예요. 이 자세에서 아까 볼펜을 떨어뜨렸다시피 직장을 비우는 게 똥 싸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1, 2분이면 직장의 똥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면은 갓똥이다. 또는 똥이 단단해서 막히는 거예요. 근데 변비를 구분해 보기 위한 특별한 요법이 있어요? 네.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처럼 내가 지금 변비냐 아니냐 이것을 각자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진짜 똥과 가똥을 구분하는데 제일 좋은 거가 3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기 쉽게 333이라고 제가 법칙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3은 3분 안에 똥을 싸고 일어난다. 안 나오면 그래도 그냥 일어난다. 두 번째 3은 3분간 좌욕을 한다. 그럼 거기에 이제 항문을 벌려야 똥을 싸잖아요. 근육을 신경을 통해서 이완시켜서 항문을 벌려 똥을 싸는 거 있어요. 또는 이거 말고 3분간 좌욕을 하면 열에 의해서 근육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나는 똥을 안 싸고 했는데 그냥 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3분간 좌욕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30분 정도 침대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전혀 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30분 딱 엎드리고 나니까 똥 마른 게 없어졌어. 이건 가똥인 거예요. 가똥에서 내치액, 치질더미가 현재 생겼든지 또는 관략근이 약해서 그 점막, 장, 직장의 점막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든지 이 두 가지 경우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러고 누워 있었는데도 또 똥 마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 가도 똥 싸죠. 30분 후에 가는 거예요. 다시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안 나와. 그럼 또 두 가지는 직장 암이 있든지 똥이 단단하든지 이 경우도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똥이 단단한 경우는 손가락을 넣어서 그 똥을 쪼개서 손을 파내야 돼요. 근데 항문 주변에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가 행해야 되는 병원 가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암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수술하든지 정밀 검사가 필요한 거죠. 이 변비도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그 명절 때 집에 갈 때 말이에요. 차 막히는데 그렇죠. 차 안에서 급동 신호가 오는 거예요. 미칩니다. 막 땀 삐질삐질 나고 나 휴게소는 20km 남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이 관략근이 내관략근과 유관략근 있잖아요. 내관략근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고 유관략근은 이 내관략근을 싸고 있는 겉에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에요. 케겔 운동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외관략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유관략근은 안타깝게도 20%밖에 일을 못하고 제일 오래 힘을 줘야 3분. 되게 짧으면 15초면 풀려버려요. 약한 분들은 그냥 똥을 10초, 15초 이상 못 참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내관략근이 중요해요. 이게 80% 일을 하는데 얘는 불수의근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힘이 빠지게 되면 똥을 못 참는 거죠. 근데 되게 이제 급똥은 무른똥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가 직장이고 밑에가 이제 항문이 있으면 직장 항문 연결 부위에 똥 마른 신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200cc 정도의 똥이 채워진 압력이 되면은 이 똥 마른 신경이 자극을 딱 받죠. 그 관략근들이 순간적으로 살짝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면서 똥이 좀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자극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판단을. 그러면은 이제 자극이 바로 온다. 그럼 뭐겠어요? 액체죠. 그런 경우는 유관략근을 꽉 조여서 위로 팍 올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참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한참 기다려 내려오는 게 없어. 그럼 뭐예요? 기체죠. 그때는 조금 더 벌려서 내보내. 이게 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제 고체예요. 이 시간 타임이나 이 느낌은 이제 살아오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1살, 2살, 3살 먹으면서 이 또할렛 트레이닝이라고 배변 그 훈련을 통해서 감각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액체인 경우에 쪼이면 이 유관략근이 이 쪼이는 것이 길이가 3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3분 정도 차 막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빨리 운전수와 조수가 바꿔야 돼. 자리를 바꿔서 이 항문의 유관략근에 3분 이상을 조이기가 힘드니까 쉬었다 조였다 쉬었다 조였다 하기 위해서는 유관략근을 보조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벅지 근육을 조여야 돼. 대개 이걸 가르쳐주면은 무릎을 꼬이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무릎을 꼬이는 게 아니라 허벅지를 꼬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꼬아. 완전히 엎어야 되네. 꼰 다음에 아까 직장 항문각에서 상체가 뒤로 갈수록 더 좁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더 접는 거. 이건 뒤로 접게. 자 이렇게 하면 항문 힘이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요. 항문이 꽉 오므라지죠. 자기 덩어리 항문이 쪼이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조수석에 의자를 이거 좋다. 조수석에 의자를 최소 눕히고 거꾸로 엎드리는 거야. 조수석에 거꾸로 엎드려서 이러고 있고 머리 바지를 껴안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뭐 한 20분, 30분 있어도 똥이 안 나와. 똥이 안 나와. 그래요? 근데 이렇게 급동일 때는 우리가 참아야 되지만 평소에 신호가 왔는데 아이들 경우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그냥 화장실 가기 민망하고 네. 친구들이 또 놀릴까봐 네. 그렇게 참고 여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참는 능력도 좋아. 네. 그죠? 어른보다 이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집에 와서 굳이 적으니까. 싸요. 네. 근데 또 그게 어느 타이밍을 놓치면 네.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좀 전에 이 유갈약간은 깍조임에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올려서 이 변에 있는 수분을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똥을 자꾸 참으면 이게 자꾸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올릴 때마다 수분을 흡수하고 하니까 200이 180, 170, 150, 100으로 줄면서 똥이 단단해져요. 근데 위에서 똥이 내려오잖아요. 네. 이게 붙으면서 단단해지니까 이게 굵고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똥구멍이 찢어지든지 아니면 손으로 파내할 정도로 못 사는 거예요. 그 왜 저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뭐라고 합니까? 과민성.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사만 하면 화장실 가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급동이죠. 하루에 2-3번씩 가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 안 좋은 거예요. 그거를 좀 줄이려면은 그 자극 정도를 좀 낮추면 돼요. 병원 가야 됩니까? 그럼? 병원 갈 필요는 없고요. 그 민감도를 좀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게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자극적 음식을 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자극을 좀 줄일 목적으로 유산균제 요즘에 분말 유산균제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유산균들을 먹게 되면은 이 자극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도 가스트로콜 리플렉스 그 반응이 좀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멋있고 진행도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방송이 많으시잖아. 근데 방송 시작 10분 전에 야, 저 그런 경험 있어요. 있죠. 생방 중에 미치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생방. 네. 이 방송 있기 전날, 그다음에 방송 있기 1시간 전 이때 먹는 게 중요해요. 이때 장 운동을 자극하는 걸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고추, 후추, 겨자, 카레, 코코아, 커피. 고추는 매운 걸 다 총칭하는 거고 후추는 소스를 다 총칭해요. 양념갈비라든지 햄버거 소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냉면에도 치는 거 있잖아요. 겨자. 회 먹을 때 간장에 치는 겨자. 그 다음에 카레 노랗게 알죠. 그 다음에 커피.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 그냥 다. 특정 음료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마시면 안 되지, 먹으면 안 되죠. 그 제일로 피해야 될 것이 떡볶이 같은 거. 자극성. 양념갈비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손으로 뭘 많이 집어먹거나 싸먹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들도 손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가서 장에서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싸먹든지 아니면은 장갑, 비닐장갑 끼고 싸먹겠습니다. 오늘 항문외과 전문의 이미강 원장님 모시고 죽겠는데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참 민망한 거시기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대신 여쭤보고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항문 질환 이러면 다들 치질 딱 떠올리실 거예요. 그 치질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질로 병원 찾는 분들 많으시죠? 많죠. 저희가 치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똥구멍이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서 치질이라고. 전체를. 그걸 세분화하면 종류가 약 200여 가지.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갖고만 먹고 사는 병원들이 생기는 그렇구나. 거예요. 이 똥꼬에 생기는 질환 전체 중에서 가장 흔한 3총사가 있어요. 그게 치액, 치열, 치루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치액은 혈관 덩어리예요. 그래서 창자 안쪽, 직장 위쪽에서 내려오는 혈관이 가장 말단, 직장과 항문이 만나는 부분, 그 말단 거기에서 뭉친 거, 그거가 이제 내치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항문 근처에서 뭉쳐가지고 부어서 생긴 것을 위치액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동물들 암컷, 수컷, 나사에서도 암나사, 순나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출된 것을 숫자라는 표현을 수컷, 순나사, 그 다음에 속으로 숨겨지는 것을 암컷 또는 암나사 이렇게 부르는데, 치액도 겉에 피부 쪽에서 오는 것을 수치질, 그 위치액을 수치질, 그 다음에 안쪽에 생긴 것을 암치질 또는 내치액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똥을 싸서 항문이 찢어졌던 치열. 치열도 급성은 약물 치료고 만성은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나면은 빨리 병원 가서 급성인 경우에 약물 치료, 수술하면 치료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농양이 있는데 이거는 항문 주변에 농양이 생겨서 수술을
발견 즉시 그거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수술해야 되고 이것들 중에 유일하게 암으로 갈 수 있는 만성 염증 질환 이게 이제 치루죠. 우리가 뭐 치질 걸리면 그냥 온찜질 같은 걸 충실히 해줘라. 막 풍증요법 뭐 이런 거 하기도 하잖아요. 효과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열이 내치액이기 때문에 항문관 속에 약 4cm, 5cm 안까지 열이 전달돼야 돼. 열이 전달되려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열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액체로 열을 전달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이 속에 열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반신욕 같은 경우 내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네. 대중탕에 들어가서도 돌판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거는 아무리 따뜻한 데 앉아있어도 별 효과가 적다. 쭈그려 있어야 되겠네. 항문이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온수 자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변기에다 올려놓은 좌욕판. 요즘에 온라인 홈쇼핑에서도 요즘에 좌욕판 팔잖아요. 아니면 뭐 항문외과 같은 데 집 가까운 데 좌욕판을 파는데 거기에다가 샤워기로 그냥 온수를 받으면 돼요. 한 40도, 38, 9도 그 온수를 받아놓고 3분 정도 자욕을 하면은 이 열이 항문 속으로 쑥 들어가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잖아요. 온수 자욕으로 밖에 돌아다닌다. 그럼 치질이 더 부어요. 그 온수 자욕을 한 후에 30분 정도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으면은 항문이 위쪽이잖아요. 엎드려 있기 때문에 심장이 아래쪽이잖아요. 중력에서 항문의 피가 쑥 빠져나가요. 이때 치질약을 먹어주면 더 좋죠. 이 저 치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서도 그렇고 케겔 운동이라는 거 하잖아요.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 항문 관략근에는 내관략근과 요관략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내관략근은 80% 정도 일을 하고 요관략근은 20%밖에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옆으로 단면을 보면은 내관략근은 원통으로 되어 있고 요관략근은 이게 니은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쪼이면은 끌어올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요관략근은 잠깐 똥을 참을 때 쓰고 평상시에는 그 80% 불수익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내관략근이 잡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뭐 수익은 불수익은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어렵잖아요. 내가 식사하고 창자를 움직여라 또는 심장한테 뛰어라 시켜서 뛰거나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죠. 이 내관략근은 바로 그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불수익은. 이것이 약한 경우 또는 이 외관략근 약한 경우에 이제 항문 관략근 운동을 하게 되는데 케겔 운동은 내가 마음대로 조였다 놨다 하기 때문에 이 외관략근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략근 운동은 똥을 참기 위해서 또는 방귀를 참기 위해서 또는 이 또알렛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배변 보는 그 습관 훈련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 인간은 일정한 곳에 가서 대변을 눕게 되잖아요. 그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 참을 때 요관략근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내관략근은 케겔 운동에 도움을 안 준다. 전혀 도움을 안 준다. 그래서 이 내관략근 운동법을 이제 잘 익혀야 되겠죠. 항문에 오히려 독이 되는 운동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힘 주는 거. 뭐 예를 들면 웨이팅. 이거를 끙끙거리는 거. 또는 이제 그 피트니스 가면은 배에다가 벨트 막 채우고 막 100kg 막 150kg 막 할 때 막 치액이 빡 커지는 거죠. 장에 요 음식은 진짜 도움이 되니까 요건 드세요. 그 다음에 장에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니까 이건 드시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장 운동에 무름변을 자주 보시는 분과 변을 단단해서 변비 쪽으로 가시는 분, 이 두 분을 나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무름변을 자주 보신다 하는 분들은 그 자극적인 거,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음식을 고추, 후추, 겨자, 카레, 코카, 커피 이런 자극적인 걸 피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이 단단해진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변비가 자주 온다. 이런 분들은 드시면 안 되는 거. 섬유를 길게 해서 먹는 거. 이것들은 변들을 뭉칠 수 있는 코어 역할을 해줘요. 그 무의 청, 긴 이파리 또는 배추 길게 찢어가지고 먹는 거. 이게 잘라야 되는데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 찢어서 이렇게 먹는 경우 한두 개 정도 또아리 틀어서 먹는 건 괜찮은데 습관적으로 매일 그런 식으로 먹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섬유를 잘라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개 한 3cm에서 5cm 사이로 잘라서 먹으면 변이 뭉칠 확률은 적죠. 그 다음에가 떡 종류. 떡 종류는 그 자체가 뭉치니까 음식을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비교하면 시멘트가 모래를 이렇게 뭉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떡이나 감 종류. 그래서 음식 짓기가 모래면은 시멘트 콘크리트는 되는 거죠. 그래서 떡 종류나 감 종류. 감은 뭐
껍질 벗기고 먹으면 괜찮아. 또는 씨앗 부위를 안 먹으면 괜찮아. 이렇게 표현하신 분인데 저희 병원에 손가락으로 파내서 아주 힘들게 파낸 변비 환자분이 계셨는데 감을 먹고 오셨어요. 그래요? 이분이 감을 한 3개, 4개씩 한 3일 정도 먹고 똥이 뭉쳐갖고 왔는데 손가락으로 자르기도 힘들 정도로 똥이 단단하게 뭉쳤어요. 그런 걸 감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홍시감을 드셨어요? 씨를 빼고 먹었어요? 꽃감을 먹었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 한결같이 답이 다 씨앗 부위를 먹으면 변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먹거나 껍질이 그런다고 해서 껍질을 벗기고 다 그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홍시감, 꽃감, 뭐 단감, 감의 종류와 무관한 게 똥은 뭉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장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유산균 드세요. 이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유산균제는 일단은 캡슐형 유산균도 있고 또는 분말로 된 유산균이 있어요. 이거는 위에서 먹은 그 유산균이 위에서 산에 의해서 그 음식 찌기 이런 것들과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또는 산알칼리 여기에서 이제 죽는 그 유산균을 살아서 장까지 작용점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캡슐로 많이 만드는데 요즘에는 마이크로 캡슐이라고 해서 입자형으로 만든 유산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장까지 갈 때까지 살아서 간다는 거죠. 그 대신에 훨씬 효과가 빠르죠. 그래서 입자형 그런 뭐 생자 들어가는 그런 유산균 그런 거 들으면 좋은데 소장에 작용하는 유산균이 있고 대장에 작용하는 유산균 또는 우리 몸에 유익균과 해로운균인데 해로운균과 싸워서 해로운균이 과증식하는 걸 막는 그런 유산균이 있고 그리고 장에 자극을 음식 찌개가 장벽에 자극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변 보면은 그 소변기가 노랗게 끼잖아 남자 소변기 그런 것처럼 장 점막에 쫙 달라붙어서 장의 음식으로 인해서 자극이 오는 것을 좀 줄여주는 그런 유산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그 당분이 2탄당, 3탄당, 뭐 4탄당 이렇게 그 쌀이나 밀가루가 쪼개져서 흡수되기 직전에 이것들을 뭉치게 하는 유산균이 있어요. 뭉치면은 당이 여처럼 굳을 거 아니에요.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똥으로 나가는 거죠. 와, 밥을 한 공기 먹었는데 한 숟갈 정도는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똥으로 나가. 비만에 죽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유산균들이 합쳐져 있는 복합 유산균제를 먹으면 아주 좋죠. 근데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구분해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유산균들은 되게 단일 제들이 많은데 전문 의약품은 되게 단일 성분들이 많고 이제 복합 성분들 유산균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유산균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비피도, 리피도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에 사람의 족보처럼 유산균도 족보가 있는데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그 세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족보만 되면 돼. 유산균이 되게 이름이 2개 정도 붙거든요. 앞에 거. 이 앞에 것을 따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이게 소장에 작용한다. 장 운동을 빠르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정보가 있군요. 예. 그래서 그 유산균의 이름 2가지 중에 앞쪽을 인터넷 포털에다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 이거가 소장에 작용하는지 대장에 작용하는지 장 운동을 빠르게 하는지 느리게 하는지 아니면 포도당의 흡수를 방해를 하는지 이런 또는 장의 자극을 좀 줄여주는지 그런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유산균을 드시면 방금 질문하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익한 유산균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일 본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이제 휴지로 처리했잖아요. 그 전에는 신문지로 처리했고 근데 요즘 비데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비데 쓰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그 대변을 보고 뒤처리할 때 젤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샤워가 제일 좋습니다. 아, 샤워. 네.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물에 얻어 씻는 거. 샤워가 제일 좋아서 배변 습관을 저는 이제 항상 샤워하기 직전에 배변을 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기 전에 배변을 보고 밖에서는 식사 때 밥을 먹으면 그 사이에 배고픔이 없듯이 이제 샤워할 때 대변을 봐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이감이 안 오는 거죠. 직장을 비웠으니까. 그 샤워로 씻어내는 게 제일 좋고 그럴 수가 없는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 됐을 경우는 이제 비데를 물을 아주 약하게. 강하게 써서 직장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직장에 인공 똥문을 만들잖아요. 아까 치질의 종 중에 치루농약 그런 것들이 염증이 생겨서 안 좋기 때문에 약하게. 그 다음에 이제 비데 물티슈로 찍어내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고 그것도 마땅치 않다. 비데도 없고 비데 물티슈도 없다. 그럴 경우는 부드러운 화장 그 티슈로 앞뒤로 집어내는 거예요. 절대 비벼 닦는 게 아니고 이게 앞뒤로 집어내고 마지막에는 도장 등지 찍어서
찍히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앞뒤로 집어내고 또 찍어서 찍히는 게 없을 때, 화장지로 찍을 때는 찍고 좀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 뒤에 후방 화장지가 물을 흡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 맨 표면에 있는 화장지가 수분이 좀 적은 상태가 돼서 뻥 뚫리면 안 되고 떨어져 나오죠. 그렇게 해서 찍어내서 묻는 게 없으면 그때는 이제 일어서면 되죠. 꼭 써서는 안 될 거가 일반 화학섬유 물티슈입니다. 근데 그거 저 야외 활동할 때요. 네. 그게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온이 있고 레이온이 있잖아요. 네. 그 나이론은 화학섬유고 레이온은 스타치예요. 그러니까는 포도당처럼 긴 섬유예요. 네. 그걸로 꽈서 만든 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레이온은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 가서 녹고 우리 몸에서도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적단 말이에요. 근데 라이온 그 화학섬유 이거는 이제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세균이 번식하지 않기 위해서 방부제가 들어있는 것도 쓰면 안 돼요. 그것도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레이온을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비대 물티슈라고 돼 있어요. 비대물 물티슈, 비대 물티슈라고 써 있는데 네. 간혹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네. 비대 물티슈가 물에 녹는다라고 착각해서 그걸 쓰고 변기에다 좌변기에다 버리는 분이 있어요. 막힐 수가 있다. 그거 써 있어요. 변기 옆에. 막힌다고. 네. 버리지 말라고. 네. 비대 물티슈를 하더라도 네. 그 변기에 넣으면 이게 하수 종말 처리장 가서 며칠 후에 녹는 거지 지금 당장에 휴지처럼 녹아서 변기를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대 물티슈 선인상 쓰면 잘못하면 막힐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거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아픈 배인지 하여간 그냥 배가 아픈 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할머니가 이렇게 배 쓰다듬어 주시면 괜찮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 우리 어머님이 어릴 때 많이 해줬고 또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시골의 아랫목이 만병통치였어. 배 아픈 데는 무조건 가서 엎드리고 있으면 낫는 거야. 창자를 복강의 후복벽에 잡아주는 것을 장간막이라고 그래요. 그 창이 출렁출렁 되는데 힘줄로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거기에 동맥, 정맥, 임프관, 신경이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우면은 이 혈관들이 수축을 하잖아요. 이 창자에도 근육이 있는데 근육과는 혈관 수축을 해요. 그러면 먹은 것들이 흡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장대에 고농도의 영양분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삼투압에서 물이 쭉 가잖아요. 그럼 장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똥 마렵고 설사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 손이 아기 복부를 거기 가리잖아요. 그래서 엄마 손 약 쏘는 거에 문지를 때 따뜻한 손이 차가운 배를 덮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장이 이제 그 관략근이 이완이 되고 그 다음에 혈관들이 이완이 되면서 흡수가 쫙 되기 때문에 내용물이 확 줄죠. 근데 똥마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창자가 빵빵하니까 놀래가지고 진경된 상태가 이완이 릴렉스가 되니까 진경 효과가 있어서 통증도 사라지고 똥마름도 없어지고 뱃속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 따뜻한 데 이제 되고 좋고. 마사지에 의해서 그 마사지 자극이 장에 전달되기에는 너무 거치할 게 많아요. 어쨌든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건 최고죠. 도움이 된다. 아니면 따뜻한 꿀차 같은 거, 그런 거. 그 당분이 있는 따뜻한 음료를 마셔주는 것도 효과적이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하면서 배변 습관에서 요거는 꼭 지켜라. 그런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333 법칙 이제 제가 쓴 책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333 법칙에서 제일 첫 번째가 3분 안에 똥 싸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앞에 조그만 탁자를 하나 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면서 자기가 봤던 책이나 핸드폰을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본달지 또 요즘에 좌변기가 독서실이 돼서 맞아요. 신문 가지고 와서 신문을 다 보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핸드폰을 켜서 SNS를 다 열어보거나 또는 그 특정 메시지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뭐 색깔 나오는 거. 거기에서 다 답장 달아주고 다 하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항문에 백발배충병을 이렇게 수술할 수가 있어서 변 보는 시간을 3분 내로 줄일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힘을 주거나 그런 것들도 피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변을 보고 나서 이제 비데를 쓸 때 비데를 잘못 사용한 경우
비데를 잘못 사용한 경우는 너무 물을 과도하게 세게 쏘아서 관략근에 영향을 줘서 힘이 빠진달지, 또 항문을 뚫고 들어가서 직장에 인공 똥물을 만들어서 주변에 염증, 농양을 만든달지, 또는 똥물이 튀겨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진균, 곰팡이균을 항문 옆쪽에, 특히 여성분들은 질소계로 똥물을 집어넣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데를 잘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똥을 참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애들 같은 거 똥을 많이 참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애가 있어요. 7살 먹어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갔다 오는데 똥덩어리가 뭐 고구마, 큰 왕고구마 정도 해서 돌덩어리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직장에 꽉 차 있으면은 렉토애니알 이니비터리 리플렉스, 직장 항문 그런 조건 반사죠, 일종의. 그거에 의해서 직장에 꽉 차면 항문이 나도모르게 열려요. 나도모르게 열리기 때문에 항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려 있어. 항문은 열렸는데 속에 단단한 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열려 있으니까 이 사이로, 이런 사이로 똥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팬티가 똥물로 젖어 있는데 똥을 절인다고 해요. 똥을 절인다고 하면 누구나가 관략근 약해서 똥이 질질 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똥은 꽉 차 있어. 그래서 손으로 넣어서 파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애가 똥을 많이 참아서 직장에 있는 똥이 직장 벽에서 수분을 다 빨아가기 때문에 똥이 단단해지고, 또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합쳐졌다가 커지고 또 단단해지고 또 커지고 단단해져서 돌점음 된다. 그래서 변비를 없애거나 특히 다이어트 하는 여성분들은 변형감이 왔던 첫 신호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직장을 비워야 된다. 얼마 이내로? 3분 이내로. 네.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총망라된 책이 바로 이겁니까? 예. 당신의 하루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23년간 지금 하는, 뭐 다른 데서도 배원을 했습니다만 현 위치에서 23년간 병원을 해오고 있는데, 23년간 환자를 보면서 환자분들이 수없이 질문을 해왔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기를 꺼려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간호사한테 물어보거나, 간호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간접적으로 답변이 들어가는 거죠. 또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광고를 주거나, 그 지금은 수천 개의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그걸 다 답변을 정리해서 제가 이제 FAQ 해서 그 올려놨죠, 홈페이지에. 답은 안 달지만 검색해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으고 일상적으로 환자의 눈높이에서 누구한테도 물을 수 없는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장출렁형 운동법, 333법칙, 또 여러 가지 항문 대장에 관한 것들을 총 정리해서, 이게 이제 그 요리를 배우는 신혼부부가 책꽂이에 요리책이 하나가 있듯이 우리 일상생활하는 항문의 배변 습관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 지켜야 되는데, 학문에 관한 교과서처럼 상식을 모아놓은 책이죠. 우리 몸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죠. 이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건강한 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오늘 셀코TV 탐나는 일상에 이미강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